이제 어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국물 만드는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많이 처음에 제안해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 간사이 오뎅다시업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간사이 오뎅다시업은 말 그대로 이제 오뎅탕을 끓일 때 쓰는 전용 쯔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쯔유랑 다른 점은 단맛이 좀 높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도 오뎅이고 갓도 오뎅이고 곤약도 오뎅이고 어묵도 오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재료들에 간을 배게 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스가 달달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한국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 소스는 왜 이렇게 달아요? 이 소스 안 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해주세요. 단맛을 낮추기 위해서 청양고추나 홍고추 이제 잘라가지고 좀 많이 넣으면 이 단맛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단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은 간사이 우동쯔유라는 상품이에요. 간사이 오뎅다시업에서 단맛 빠진 게 간사이 우동쯔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동 만들 때 썼던 쯔유인데, 네이밍은 우동쯔유지만 사실상 오뎅탕도 쓸 수 있고 샤브샤브 육수로도 쓸 수 있고 밀푀유나베 소스로도 쓸 수 있는 약간 범용적이고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많이 추천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좀 완성도가 높아서 이 상품으로 오뎅탕 끓이실 때 소스 1대 물 12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저가형 오뎅-25배라는 게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내 가게에서 쓰는 갓소주유가 있다면 갓소주유를 쓰셔도 되시고, 요즘엔 또 멸치 육수나 그런 다시들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시가 있다면 그런 다시들로 하시고, 간을 국간장 같은 걸로 소량 넣어서 해주셔도 뭐 무방하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내 가게에 맞는 쯔유를 선택을 해주셔서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묵 체크포인트 6라는 포인트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어묵에 관련돼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모아봤어요. 첫 번째로, 찍어 먹는 소스 뭘로 써야 되냐? 이 말이 가장 많아요. 오뎅도 좋은 거 쓰시고 국물까지 맛있게 냈는데 무슨 찍어 먹는 소스를 나가야 이걸 다 완성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간장 있으면 진간장 쓰셔도 되시고 쯔유 있으면 쯔유 쓰셔도 되시고 뭘 써도 무방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교육할 때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일반 진간장은 가게에서 많이 나가니까 유자폰즈에다가 다신물이나 일반 정수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나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이 어묵 자체의 맛을 느끼려면 간이 너무 센 간장보다는 물과 간장이 1대1로 섞어서 나가는 게 찍어서 먹었을 때 맛을 너무 해치지도 않고 적당한 간을 주기 때문에 1대1로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유자폰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좀 비싸지만 사시미 간장 있죠. 약간 녹진하고 단맛도 있기 때문에 사시미 간장에 사실 찍어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찍어 먹는 간장 소스는 내 가게에 쓰는 간장이나 쯔유 종류가 있다면, 또는 사시미 간장이 있다면 그런 종류를 응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장 소스를 줬는데 와사비 쓰면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와사비 쓰셔도 됩니다. 그냥 뭐 분말형 와사비를 쓰셔도 되시고 생와사비 종류를 쓰셔도 되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와사비도 잘 어울리지만 와사비보다 좋은 게 겨자입니다. 연겨자나 가루형 겨자를 개서 사용하시는 게 더 잘 어울린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교육을 하고 사가서 가게에서 접목시켰을 때 왜 우리가 교육받았을 때 먹었던 오뎅탕 국물 맛이 안 나고 이렇게 느끼하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어묵이라는 것 자체가 뭐 튀긴 어묵, 삶은 어묵, 찐 어묵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어떤 어묵이든 다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교육할 때 그것까지 보여드려요. 직접 한번 데친 다음에 건져서 찬물에 세척해서 남은 기름까지 최대한 걷어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국물 맛이 느끼하거나 기름진 맛이 덜한 겁니다. 어떤 어묵을 사용하시더라도 한번 데쳐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바쁘시니까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체에다가 사용할 어묵 종류 넣고 뜨거운 물에라도 한번 몇 번 헹궈서 사용하셔야 끓였을 때 국물 맛이 느끼하지가 않으니까 꼭 그 부분 참고해서 조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깊은 국물 맛을 낼 때 어떤 어묵을 사용해야 되냐라는 질문들도 있는데, 전 앞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가능한 튀긴 어묵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셔야 국물 맛이 진해진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규수지 같은 고기나 뭐 해산물 재료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국물 맛이 더 깊게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뎅탕을 끓였어. 근데 끓였을 때 볼륨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튀김이나 뭐 어떤 샐러드를 했을 때 높이 쌓거나 다른 재료들을 옆에 곁들이면은 메뉴가 푸짐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탕 요리는 어떤가요? 끓였을 때 숨이 다 죽으니까 볼륨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일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거는 모노마트 상품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가무노꼬치나 레알당고나 뭐 삼색꼬치 이런 꼬치 제품이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뭐 감모나 유부주머니나 이런 재료들을 같이 넣어서 세팅을 하시는 게 좀 더 풍성해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꼬치 제품들은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오뎅탕에서 꼬치 재료들이 들어가 줘야 풍부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 하나 하려고 가무노꼬치나 뭐 레알당고를 사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그냥 꼬치만도 팔아요. 규스지 오뎅탕 파실 때도 그냥 스지 올려주는 것보다 좀 꼬치에 이렇게 뭐 4조각씩 꽂아가지고 2피스, 3피스 이렇게 나가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하는데 모노마트 오뎅은 왜 비싸요? 또는 모노마트 오뎅은 제 입으로 좀 말하기 그렇지만 왜 더 맛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객분이 비싸니까 맛있겠죠? 라고 웃으면서 말하셨는데 그 말도 맞죠. 모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묵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육 함유량이 높아서 오래 끓여도 잘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육살로 인해서 국물 맛이 잘 나오는 거고 그 어묵 자체가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께 최고의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어묵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댓글 보는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걸 되게 뿌듯해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남겨주시고 간혹 가다가 뭐 이상한 말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